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5.8%가 나오면서 리얼미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가 70%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갤럽 20%만큼이나 여의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정말 이게 맞냐는 여권 정치인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져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일자별로 보면 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보도, 김대남 녹취록이 풀린 그 시점에 24%를 찍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지금 보수층, 특히 70대 이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 시점에 9월 26일자 중앙일보 칼럼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로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종편이나 각종 언론에서 다뤄졌는데 여기에 70대 이상의 그 핵심 지지층이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마누라도 어쩌지 못하는 놈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유시민 작가는 민들레 칼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겠다. 첫째, 김건희 씨는 왜 정치와 국정에 개입할까? 둘째,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증거가 드러나는가?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연히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무능한 윤석열이 완벽한 권력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공백을 김건희가 메우고 김건희가 터치하자는 나머지는 정진석, 김태효, 천공 등이 메우고 그 뒤에 모피아 세력들이 붙어서 각종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 기시감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차지했는가?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수준은 그런 사람들이 결정했다. 2014년 말 소위 십상시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최 씨의 남편인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는 말이 떠돌자 사람들은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나 2년 후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는 소문이 사실에 가까웠음을 확인했다. 그럼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김건희를 절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된다. 김건희가 절로 가도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용산에 남아있다. 윤석열이 만든 권력 공백은 절대 메워지지 않는다. 김건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문화 퇴행의 수렁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같은 형태의 비리 폭로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현상이 서로를 부추기며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는 대통령 지지율은 왜 중요한가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지지율 앞자리 숫자가 2나 1이라고 해서 법적 권한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권위가 훼손된다. 권위가 훼손되면 0이 서지 않는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인 의제 설정 능력, 즉 말의 힘이 사라진다. 말의 힘이 사라지면 메신저 거부 현상이 나타난다. 윤석열의 옳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꼽으며 버티거나 조롱하고 저항한다. 권위와 영을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반감을 자극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홍보를 강화해도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역효과가 나타난다. 당근을 써도 채찍을 써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해진다.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무슨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야당은 역풍 걱정도 사라져서 계엄령, 독도를 일본해준다는 황당한 민주당의 음모론도 별 역공도 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지지율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해법도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10%대를 찍고 이대로 죽을 것 같다고 조선일보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와 조선일보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 10%대로 가면 반등 없이 죽는다. 그래서 5년짜리가 겁도 없다는 JTBC 뉴스의 썸네일에 시민들은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마무리 들어갑시다.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 마무리는 아무래도 윤건희와 명태균의 관계에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겸손공장에서는 주진우 기자의 명태균 7시간 인터뷰 일부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을 그림자라고 표현했고 사람들은 음지의 실세 정도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봤어요?
몸에서 2m 이상 벗어나는 그림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의미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림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주진우 기자한테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수 주면 좋은데, 나 역시 좋은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것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건희가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공개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됐던 겁니다. 김건희가 뭔데? 그리고 명태균은 또 뭔데? 단순히 전략이니 운운합니까? 자,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맥락상 명태균이 김영선 단수 달라고 요청 먼저 했고 거기에 김건희가 나 역시 좋은데 라며 의견 표명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명태균의 그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 맥락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명태균은 윤건희가 당선 이후에도 머물렀던 아크로비스타 집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가봤다고 말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코바나 컨텐츠예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의 얘기, 어떤 쇼파가 있다는 등등의 디테일을 말했는데 그 집을 가봤던 주진우 기자가 봤을 때 여러 포인트들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이준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좀 야단쳤다고 그게 뭐 문제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매화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명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장원급제고 좋으니까 심었겠지. 그 칠불사 스님이 사주 이런 거 봐주고 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 주변에서 매화 축제를 했고 매화가 절에 많았다. 내가 그때 보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극보수라 이준석이 좌파라 싫어했지만 내가 설득시켜서 매화를 심게 만들었다 라고 명태균이 말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매화는 2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결국 이준석과 천하람이 총선을 앞두고 장원급제라는 주술적인 의미로 그 새벽에 매화를 심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야, 개혁신당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이 홍준표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마다 입장을 표명해왔던 홍준표가 유난히도 요즘 조용하죠. 그 침묵의 이유가 내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밝혀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명태균의 집과 미래한국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단독도 떴습니다. 명태균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명태균이 입을 다물까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고 공식 제안했네요. 이것은 금투세 논란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하는 쪽에서 민주당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행 또는 유예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세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개미들 표 받아보려고 던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좋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모펀드 제안 환영. 1단계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 내역 전수조사하고요.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씨,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합시다. 10년 내 투자 전수조사 강추. 그리고 2단계 2촌 이내 친조까지 조사합시다. 자, 한동훈의 얄팍함이 대형 사고를 친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